이번에는 2022년부터 개정되는 정보통신기사 실기시험 대비 효과적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출제 기준의 변경점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되고요. 신규 출제되는 필기시험 문제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술사 시험에 등장하는 신기술에 주목하셔야 하고, 네 번째로 엄선된 문제 기반의 집중 모의고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제 기준 변경점 숙지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이전과 개정 이후를 표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나열하지 않았고 변경된 부분만 표로 만들었습니다. 망 구성에서는 유선, 무선, 광 설비로 구성되어 있던 걸 하나의 통신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전송 시스템 구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로 전원회로 구성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2022년 필기시험에서 디지털 전자회로의 대부분, 많은 부분 펄스회로 또 증폭회로, 전원회로가 빠졌습니다. 근데 펄스회로와 증폭회로는 아예 빠진 거고 전원회로는 필기에서 실기 부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정류회로, 평안회로, 전원, 안정화회로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VLAN과 VPN 부분이 ACL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안 시스템 구성이 구축, 운영으로 나왔는데 이게 방화벽의 설치, 설정, 방화벽 등 보안 시스템의 운영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리 부분에서 공사 계획서나 설계서 이 부분이 설계 도서 작성하기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 원가 내역서, 용량 산출서, 시방서 등등 각종 계산서들이 추가되었고요. 참고로 이 시방서는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설계 설명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아직까지도 시방서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 그 설계 설명서는 또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나온다고 하면 시방서 가로 열고 설계 설명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보다 안정적인 점수를 가져가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증제도입니다. 이게 구체화됐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그리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이렇게 명세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액션 아이템이 뭘까요? 필기시험에서 공부했던 전원회로 부분을 실기 문제화시키는 겁니다. 그 방법은 객관식 보기 4개를 다 없애버리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또 전원회로나 안정화회로나 어떤 전압 변동률 뭐 이런 거 있죠. 뭐 리플률 이런 공식을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거기다 숫자를 넣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다음 새롭게 추가된 ACL 설계 도서 각종 인증 제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신규 출제되는 필기 시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실기만 통과하면 되는데 내가 필기 시험을 봐야 돼? 네, 보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게 변했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보시면은 실기시험에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경우는 필기시험에서 몇 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실기시험에 기출이 새로운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 필기시험에서 이미 여러 번 다른 포맷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보시면요. 실기시험에서 USB 원어와 장점, 단점을 서술하시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이후에 USB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게 나올 수 있으니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뭔가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보면 여기 장점이 있죠. 플러그 앤 플레이도 있고, 또 최대 127개까지 접속이 가능하고, 단점이라면은, 장거리, 원거리 전송이 어렵다. 일반적인 직렬 전송이 갖는 그런 문제점을 쓰시면 괜찮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USB 자체는 워낙 고유명사화가 돼서 원어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형태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대칭키와 공개키 암호화 방법을 설명하시오. 기출문제 필기 문제를 보시면은 대칭키 공개키 묻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 경우에 몇 개의 키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4명이 통신을 하는데 비밀키의 수가 몇 개냐. 비밀키는 2분의 n의 n-1 곱한 거죠. 공개키는 2n이고. 이걸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내오다가 작년 2회 때 공개키 암호화를 쓰는데 그 절차를 썼어요. 이렇게 필기시험 문제 중에서 있잖아요. 단답으로 딱 떨어지는 문제 말고 보기가 좀 긴 문제들, 얘네들은 실기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문제 보시면, 자, 1010100을 복류 RZ, 복류 NRZ로 그리고, 그림을 그리랍니다. 그리고 특징을 설명하라. 네, 올해 1회 때 나온 문제고요. 그럼 2020년 4회 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자, 그동안의 전송보호는 이 전송보호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리고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단답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작년 4회 때 이런 파형을 주고 이게 어떤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반대로 실기시험을 연습하는 자세는 뭐냐면요. 전송보호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파형을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은 반주기에서 0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로로 리턴한다. 당연히 RZ가 될 거고, 근데 폴라가 2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이폴라 RZ, 복류 RZ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1일 때는 전압이 발생, 0일 때는 발생하지 않는 신호. 이렇게 단답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이런 전송보호들 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그림을 다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액션 아이템이 무엇이냐? 자, 2022년 1회 필기시험. 아마도 예측하기로는 3월 12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험일자가 발표가 안 나서 아직 모르지만 이 시험이 시행되고 나면 새롭게 출제된 문제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변형된 형태로 출제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시험을 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그 전산상의 문제 혹은 그 답안을 처리하는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을 경우에 그걸 가정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2022년 1회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하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액션 아이템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입니다. 기술사 시험에 등장하는 신기술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실기문제 보시면 SNMP의 원어를 적고 설명하시오. 자, 그 다음 전기통신망 유지보수 관리 위한 망에서의 중앙관리 5대 기능 중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망 관리 있죠. 망 관리. 이 망을 운영하고 이걸로 사업을 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유선통신망, 이동통신망. 그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뭐냐면요. 이 망이 자기의 성능을 최대한 낼 수 있느냐. 그리고 고장 없이, 장애 없이 잘 돌아가느냐. 그죠? 이런 것들. 또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어떤 권한을 주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하고요. 과거에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 기술사 시험에서도 여기 나온 거 말고도 여러 개가 계속 나왔어요. 이게 지금 몇 개만 쓴 거고요. 자, PR069와 SNMP 비교하고, 자, NMS와 SDN을 비교하시오. 이 SDN은 이번 필기시험 출제 기준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NFV와 함께 어떤 망 가상화,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으로 SDN이 포함됐고, 또 NMS의 주요 기능, 망 관리 프로토콜, SNMP나 CMIP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그 다음 보시면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선통신기술 두 가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문제인데 답은 대부분 DSRC하고 웨이브를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기술사 쪽에서의 어떤 문제 출제 동향은 뭐냐면요. ITS도 아니고 이제 CITS예요. 협력형. 코오퍼러티브 ITS라 해서 기존의 DSRC 말고 V2V가 되는 웨이브나 혹은 셀룰러 VPS 같은 게 대세를 떠오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웨이브하고 DSRC가 같이 가다가 얼마 전에 웨이브를 버리고 셀룰러 VPS로 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웨이브를 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물러가나 그래갖고 다시 두 개를 같이 가는 걸로. 우리나라도 한때 흔들렸죠. 아, 우리도 웨이브 버리고 가야 되나? 근데 미국이 두 개를 같이 가니까 우리도 현재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DSRC 웨이브도 정답이지만 CVPS가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그런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섬유에 대한 겁니다. 광섬유의 기본 성질을 나타내는 광학적 파라미터 4가지. 개고수, 수광각, 정기화 주파수, 비글줄로차. 이 4가지죠. 네. 개수, 정비, 그래갖고, 4가지인데, 이게, 광섬유 도파 원리, 그리고 광학적 파라미터. 이걸 묻는 문제가 기술사 시험에서도 거의 한 3-4번에 한 번씩 띄엄띄엄 나와요. 왜냐하면 광섬유, 광통신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지금 5G가 추구하는 20기가 bps.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광통신입니다. 광통신이 없으면 그 백본으로 몇 테라, 이걸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 그 광섬유에 대한 어떤 측정이나, 뭐 BR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걸 보시면 그대로 다 따라가죠. 전송 관련된 법칙, 뭐 스넬의 법칙, 또 전반사의 원리, LED, LD,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PD, 핀 PD, APD. 얘는 뭐 1310나노미터고요. 네. 자, BMP랩은요, 최근 4년간,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보통신기술사를 최다 배출한,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에 최적화된 학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사 시험이 기술사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공부할 양이 넘쳐나는데 그걸 넘치지 않게끔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되고요. 꼭 필요한 것들만 정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는 BMP랩이 정보통신 기사에 최적화된 학원으로 도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액션 아이템이 무엇이냐? 자, 1년에 2번 시험 보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엄선된 문제 기반의 집중 모의고사를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던 광통신이나 망관리나 SDN, NFV 이런 것들, 물론 그건 기출이 아니지만 기술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 SDN, NFV는 기술사 시험에서 전에 나왔고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냐? 5G에서 코어망이나 클라우드나 이미 그게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지가 않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추출을 해내야 되고 또 최신 기술을 반영하는 이 핵심 기술들, 또 실기시험을 앞두고 실전 시험하고 유사하게 환경을 조성을 해서 최소한 5번 이상 집중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예. 실전 시험에서의 응용력, 적응력이 올라갈 것이다. 예. 정말 똑같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뭔가를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액션 아이템은 무엇이냐? 네. BMP랩하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보다 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고민보다 고는 뭔지 아실까요? 네, 지금 그 방탄소년단 옛날에 부른 노래입니다. 뭔가 하려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라. 그 고민이 최적화된 결론을 낳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낼 뿐이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고 하십시오. 네, 끝입니다. 이것으로 개정되는 2022년도 실기시험 출제 기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